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Haters love to hate, but I never feel pressed. Got a lot on my plate, but I never get stressed. I'll take all the pressure like I'm acing this test. 박재현님, 평론계의 만능 엔터테이너, 우주대 스타, 짜왕 만세. 감사드립니다. 예. 만능 엔터테이너.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예? 정치학자, 법률가, 뭐, 예? 무슨 심지어 언론학자, 뭐 안 하는 게 없어요, 이거. 예? 야, 이게 저희 거의 제가 뭐 챗 GPT 수준이야. 인간 챗 GPT. 예? 야, 이렇게 방송하려면 진짜 이거 이게 진짜 보통 저도 저의 지적 능력에 스스로 감탄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이게 지금 매일 2시간씩 이 짓을 하고 앉아 있나. 그거 온 동네에 무슨 일만 생기면은, 예? 여기가 무슨 뭐 제가 뭐 홍반장입니까? 예? 뭐 동네에 무슨 사고만 터지면은 저한테 와가지고, 야,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저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낮에 내가 청소하는데 이걸 어떻게 알아, 지금? 예? 펜션 청소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탁월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짜왕이기 때문에, 예, 낮에 밭을 갈면서도 열심히 또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일이라면 제가 뭐든지 해설해 드립니다.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해설을 하고 봅니다. 예? 일단 해설을 한다. 예. 맞는지 틀리는지는 역사가 증명하리라. 예. 시간이 지나야 밝혀지기 때문에 계속 그냥 거짓말을 해. 또 다른 유튜버들 보니까 제가 그런 어떤 그 진실만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가 없더라고요. 뭐 다른 유튜버들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예, 아무 말 대잔치. 예, 예전에 누구죠? 그 아일랜드 작가? 예? 이름 까먹었네. 율리시스. 예. 제가 그 율리시스 무슨 뭐 세계적인 작품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무슨 뭐 작법이래. 예? 그걸 감옥에 있을 때 한번 읽어봤어요. 감옥에 있을 땐 시간이 남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읽어봐야지 하고 읽었다가 진짜 의식이 나가는 줄 알았어. 근데 그분이 성각자였다라는 게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소설을 썼는데 지금은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방송을 하는 시대가 이렇게 올 줄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야, 역시 세계적인 문호는 다르구나, 이게. 그걸 느꼈어요, 요즘에. 그냥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막 평론들을 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그냥 대충, 여러분들이 어차피 나중에 공부를 해가지고 확인을 해보겠어요. 뭘 어떡하겠어.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막 얘기하는 거지. 짓거리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저는 애를 쓰고 있습니다. 나름 애를 쓰고 있어요. 자, 진해원 검사 SNS 글, 예, 요거 오늘 또 하루 종일 시끄럽고, 예, 그래서 이걸 또 설명을 또 안 해드리고 갈 수가 없어요. 해드려야지, 어떡하겠어. 예, 이것 때문에 밤잠 못 이루고 있는데, 내가 또 잠자게 해드려야지. 수면제를 또 오늘 놔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수면제를 놔드려야 여러분들이 편안한 밤을 보내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 아주 무섭죠. 예, 가능한 최악의 시카리오. 이제 진해영 권사님이 약간 좀 독특해요.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저도 이제 SNS에서 종종 이분 글을 보는데 본인을 오징이라고 그러대. 그 오징이 무슨 뜻이에요? 예. 본인을 뭐 오징은 이러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우기는 지금 기분이 참 좋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예. 자기 본인의 호칭을 본인이 부르는 이런 화법, 예, 그런 걸 쓰시더라고. 그래갖고 오징은 뭐 이러면서 막 쓰시더라. 그래서 오징? 오징이 뭡니까? 오징어 얘기하는 건가요? 예. 하여튼 뭐 저는 그 궁금했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자꾸 본인을 오징이라고 하길래 오징이 뭔가. 옛날에 오싱이라는 그런 뭐 일본 드라마는 있었는데 오징은 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최악의 시카리오라고 쓴 건, 시카리오는 암살자죠. 예, 암살자. 시나리오와 시카리오를 이제 하고, 이런 이제 글로 뭔가 이제 재주를 부리시는 이런 또 분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제 전개를 했어요. 자, 5월 10일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을 하고요. 뭐 여기까지는 다 아는 얘기고,
15일에 변론 직후 무죄 선고, 즉일 검사 상고, 그 다음에 16일 대법 파기 재판 실형, 즉시 수감 집행. 원래 변론 종결 즉시 선고가 원칙이고, 이거는 이제 법원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잘 안 하죠. 바로 변론이 끝나면은 그냥 선고를 해서, 뭡니까, 부당하게 이제 뭐 구속된 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피의자들의 고통을 좀 줄여주는 차원에서, 즉시, 변론 즉시 선고를 하는 게 대원칙이긴 한데, 거의 지켜지지는 않죠. 그리고 2심부터는 서류 심리만으로 가능. 예. 형사소송법 318조 2항 1항 2-1항 그 다음에 396조 이제 2심부터는 서류 심리만으로도 가능하다. 파기환송심 무죄면은 피고인은 상고를 못한다. 7일이고 뭐고 없다. 요런 내용을 썼어요. 자, 법리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뭐 틀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가능한 시나리오예요.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하긴 하지만은 법리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안 된다는 법이 없어. 얘네들이 이재명 후보를 날리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위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변론 직후 그냥 바로 선고에 들어가도 이거는 원칙이기 때문에 법원의 원칙이기 때문에 오히려 원칙을 잘 지킨 게 돼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무죄가 선고가 되면은 자, 검사 측에서 상고를 할 수 있어요. 무죄가 되면은 이재명 측에서는 상고를 못 해요. 무죄니까. 죄가 없는데 상고를 할 이유가 없잖아. 상고가 불가능해지는 거고, 검사 측에서 바로 상고를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대법원이 파기 재판을 해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실형을 선고를 한다. 그리고 바로 구속시키는 거지, 이재명을. 다 가능한 얘기예요. 다 가능한 얘기다. 법률적으로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거는. 그래서 이러한 시나리오가 불가능하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하려면 할 수는 있는 거야. 그래서 큰일이지 이제. 야, 저렇게 하면 어떡할 거야 우리가. 야, 이거 환장할 노릇이네. 어떡하죠? 그러니까 이제 미리 다 탄핵을 해버리자. 빨리 탄핵하자. 지금 이런 의견들이 이제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죠. 빨리 탄핵을 하자. 그래서 이제 싹 탄핵을 해. 그러니까 이제 법관도 탄핵하고, 그 다음에 대법관도 탄핵을 하고, 재판부도 탄핵하고, 이제 대법관들도 싹 탄핵해. 그러면 이제 프레임이 어디로 이동을 하겠습니까? 내란 프레임이, 민주당이, 무리수를 둔다. 민주당이 오버한다. 이런 프레임으로 이제 확 전환이 될 거예요. 내란 프레임이 민주당이, 그죠? 이제 사법부까지 무시한다. 이것도 새로운 쿠데타다. 우리야 상관없지. 그리고 이재명을 감옥에 안 보내려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마구 저런 짓을 한다. 이걸로 아주 싸그리 도배를 하겠죠, 이제. 그죠? 조중동이 이제 그렇게 나올 거라는 건 이제 뻔히 보이는 일이잖아요. 뻔히 보이는 일이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거 불안해. 야, 이거 싸그리 다 탄핵해버리고, 그러면은 이제 어쨌건, 이제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은 현저하게 떨어지니까 그렇게 빨리 처리를 하고, 모든 리스크를 다 해소를 한 이후에 편안하게 이제 대선을 가는 게 좋겠다라는 게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당원 여러분들의 일반적인 생각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이에요. 이건 뭐 제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서는 지금 대선 승리도 중요하지만 압도적인 승리를 해야 돼. 압도적인 정권 교체. 이걸 이번 대선의 목표로 걸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고 있느냐? 중도 보수로 영토 확장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힘 보수 진영 쪽에 있는 인사들, 대표적인 인물이 윤여준 씨죠. 윤여준 씨와 같은 인물까지 선대위원장으로,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인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어제도 제가 말씀드리긴 했는데 강원도에서 지금 선거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러면은 자,
우측 공략과 동진 전략을 합쳐서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하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하면 좋은데 이재명 후보가 후보 자격이 박탈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버리면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냐.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그것도. 자, 그러면은 이 두 가지를 접점을 찾아내는 걸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최대한 여론을 유리하게 끌고 나가면서 자, 이재명 후보가 최악의 상황에 빠지는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면 되는 거죠. 중도층, 중도 보수층까지도 민주당으로 계속 이재명을 지지하도록 끌고 오면서도 이재명 후보가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건. 간단하죠, 여러분? 근데 쟤네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이재권 판사가 자, 양승태의 뭐 비서였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자, 양승태하고 조희대는 한 몸이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또 그래서 조희대와 양승태의 지시를 받아서 사법 쿠데타의 행동대장을 이재권이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고 상당히 불안한 게 맞아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 자, 여기부터 머리 싸움인 거예요. 이런 상황을 가장 현명하게 돌파하는 방법은 뭔가, 이걸 찾아내야 돼. 그게 아니고 그냥 무대뽀로 그냥 다 그냥 다 쓸어버려. 이렇게 일 처리를 할 수 있으면 편하지. 제가 그래서 그런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이런 경우에 해당될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되느냐. 자, 이런 경우에 해당될 경우에, 자, 모르잖아요, 지금. 이재권 재판부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고, 우리 유권자도 알 수가 없어.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고, 유죄를 선고할 수도 있고, 100만 원 이상을 선고할 수도 있고, 100만 원 이하를 선고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재권이 진짜로 양승태와 조희대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사법 쿠데타의 행동대장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합리적이고 정당한 판결을 하게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자, 우리 유권자들도 몰라요, 이거는. 모르는 상황에서 무조건 탄핵을 해버리면 명분 싸움에서 질 수가 있어요. 어렵게 지금 중도 보수까지 이재명 후보가 열심히 표를 모으고 있는데, 동쪽까지 공략을 해가지고 표를 모으고 있는데, 이 표가 조금이라도 날아갈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은 검증을 해보면 돼요. 검증을 해보면 되잖아, 이거는. 이재원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검증을 해보면 됩니다. 자, 어떻게 검증을 하느냐. 일단 지금 민주당 플랜은 이거예요. 민주당 플랜은 뭐냐 하면은 1심을 하자, 15일날. 첫 공판기일에 참여를 해서 기일 변경 신청을 한다는 거야. 기일 변경 신청을 한다. 자, 그러면은 기일 변경 신청을 안 받아들이면 이재원이 기일 변경 신청 못 하겠다. 자, 이거는 대선 후보기 때문에 계속 재판을 나가버리면은 대선 후보가 그만큼 선거운동을 할 기회가 박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위헌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어. 헌법 심판도 받아봐야 된다, 뭐 이런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1심에 가가지고, 첫 번째 공판에 가가지고, 1심이 아니고 첫 번째 공판에 가서 자, 기일 변경 신청을 한다. 대선 이후에 재판을 하자. 지금 내가 지금 대선 후보인데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재판을 해버리면 기일 변경 신청을 했는데, 자, 안 받아들여요. 이재권이가 안 받아들여. 그러면은 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할 말이 있죠. 야, 니네 너 사법 쿠데타의 행동대장 아니야? 탄핵. 명분이 있다 이거예요, 명분이. 이재원이 너 공정한 재판 안 하고 조희대 지시 받아가지고 속전속결로 대선 전에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 유권자들이 보기에, 중도층이나 보수층들이 보기에도 야,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니야? 대선 후보로 이미 등록을 했고, 이 상황에서 대선 후보로 등록한 상황에서 후보 자격을 박탈하기 위해서
속전속결로 이례적으로 속전속결로 재판을 해? 조이대의 만행에 대해서는 뭐 정규재, 윤여준, 보수진영 인사들까지도 다 지금 비난을 하고 있잖아요. 점점 우리 편이 두터워지는 거야, 이렇게 싸우면. 그럼 이것도 시험을 해보자 이거예요. 이재권이를. 자, 첫 공판기일에 가서 기일 변경 신청을 해. 근데 못하겠대. 대선 이후에 못하겠대? 그럼 너 행동대장이야. 이거 봐라. 응? 이놈 봐라. 우리 국민들한테 할 말이 있잖아, 유권자들한테. 국민들의 참정권을 이건 침해하는 거다. 가장 대통령이 될 확률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은 진보냐 보수냐 이념적인 성향을 떠나서 다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이건. 근데 이렇게 편향적으로 재판을 해? 저건 탄핵해야 되겠네. 탄핵 안 하면 이재명이 피선거권이 박탈되겠네. 선거 못 나오네. 게다가 이건 더 큰 문제가 뭐냐.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5월 1일에 대법원이 파기 재판을 해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피선거권이 박탈이 됐어. 박탈이 돼버려요.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다른 후보를 내세울 시간이 있죠. 급하게 뭐 다른 후보를 준비를 시켜갖고 내보내면 되잖아. 그런데 이건 후보 등록을 한 이후에 의도적으로 후보 자격을 박탈해서 민주당에서 후보가 아예 못 나오는 상황이 벌어져. 선거제도 자체를, 헌정 질서 자체를 무너뜨리는 사법 쿠데타라는 게 너무나 명백해지는 거예요. 그럼 설득력을 갖는다는 거야, 우리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잖아, 이렇게 되면. 이런 좋은 방법을 놔두고 뭐하러 무리수를 두냐, 이거예요. 미리 막 탄핵하고 우리가 불안해서 잠 못 자가지고 기일 변경을 안 받으면 그때 탄핵하면 되는 거라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얘기는 이제 또 다른 얘기인 거예요. 진해원 검사가 한 얘기도 가능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한다면 기일 변경 신청이고 뭐고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무죄 선고를 해버려. 그냥 나 오늘 무죄 주겠어. 그러고 2심에서 무죄 선고를 해. 에? 무죄 선고를 하고 검사가 상고를 한 후에 바로 판결을 내려버려. 이러면은 기일 변경 신청이고 뭐고 없는 거지. 그죠? 딱 걸리죠.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이게 안 되잖아. 기일 변경 신청이 그냥 변론하고, 야, 기일 변경 안 받아, 나 그냥 재판할 거야. 그리고 변론 진행을 하고, 판결 선고 꽝꽝 무죄니까 할 말도 없어. 무죄가 나왔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 다음날 대법에서 검찰이 바로 상고해가지고 다음날 대법에서 야, 무슨 소리야, 씨발, 유죄야. 난 유죄 줬잖아. 다시 유죄야.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이럴 위험성이 있다라면 뭐 굳이 이런 걸 선택할 필요는 없잖아.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응?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은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뭐 법적 규정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할 수는 있는 거야. 이건 불안하지, 이렇게 되면. 자, 이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것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제가 이거 계속 누차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15일에 안 가면 돼요. 15일에 안 가면 돼. 이재명 후보가 재판 출석을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 변론을 한 차례는 무조건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럼 위법이 돼. 이제 선고를 못 해. 15일에 안 가버리면은, 자, 15일에 안 갔어요. 그럼 재판이 선고고 뭐고 안 되는 거야, 이건 일단은. 그래서 내가 지금 선고운동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바쁘다. 그래서 나 불출석한다. 그러면서 기일 변경 신청을 하는 거지. 그러면 되잖아. 기일 변경 신청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쟤네들이 안 받아. 자, 그럼 탄핵 들어가는 거예요. 안 받아버리면 기일 변경을. 그럼 문제가 안 되잖아, 지금 이게. 문제가 됩니까? 불안해요, 이래도? 자, 15일 날 안 가. 그 다음에 기일 변경 신청해. 그럼 쟤네들이 안 받아. 자, 그럼 탄핵 들어가면 되는 거야. 명분을 쌓을 수 있는 거예요. 최주현님, 불출석해도 재판한다던데요. 그건 안 돼요. 무조건 한 번은 심리를 진행을 해야 돼.
한 번은 심리를 진행해야 돼요. 그래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인데, 자, 첫 번째, 송달을 받지 않으면 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송달을 안 받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렸던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번은 피의자가 무조건 출석을 해야 돼요. 피의자가 출석을 안 하면 재판을 못 합니다, 이거는. 그건 어디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건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제가 뭐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봤어요. 두 번째 턱받이님, 그 의견을 쓰시는 건 좋은데 도배질은 하지 말아요. 15일까지 왜 기다려야 되는지를 제가 쭉 설명을 해드렸잖아, 지금. 압도적 승리. 중도층, 보수층까지도 우리 편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뭐하러 거기다 분탕을 일으킵니까, 지금. 명분 싸움에서, 논리 싸움에서 우리가 우위에 서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없으면 해야죠. 없으면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제가 방법을 다 알려드리잖아, 지금. 뭘 설레발을 칠 이유가 없어. 자, 오히려 쟤네들한테 대선 플레임을 변경해 줄 수 있는, 먹잇감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막무가내로 탄핵을 들어갈 경우에 쟤네들이 그거 가지고 또 이재명 후보를 공격할 수 있는, 민주당을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거예요. 명분이 되는 거야. 그런 명분을 주면서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해야지. 근데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지금 제가 두 가지 다 말씀을 드렸잖아.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듯이, 자, 선거 당일날 기일 변경 신청하고 헌법 심판도 청구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한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어, 지금 이미. 이거는 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당에서 나와 있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15일까지 간다라는 거야. 근데 불안해. 오늘 진해원 검사가 저런 얘기를 했어. 근데 그날 출석을 했는데 변론을 진행해버리고 선고까지 해버려. 이런 미친 짓을 할 위험성이 있다라고 진해원 검사가 저런 걱정을 하니, 자, 그럼 제가 또 하나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일단 가지 마라. 15일날. 아니, 저는 원래 15일날 가지 말라라는 입장이고, 이건 명분이 있어. 15일날 안 가는 건. 지금 선거운동 해야 되는데, 대선이 코앞인데 15일 남았는데, 대선이 20일도 안 남았는데요. 안 갈 수 있는 명분이 되잖아. 그리고 국민들도 그건 공감해요. 지금 대선하고 있는데 무슨 대선 전에 판결도 안 할 거면서 왜 재판에 불러내가지고 하루 동안 선거운동 못하게 만드느냐. 응?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 그럼 우리가 명분 싸움에서 우위에 쓴다는 거야. 이거는 문제가 안 된다. 공격을 못 한다는 거예요. 희망행복님, 너무 나이브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나이브하냐고. 정밀한 거지, 디테일한 거지, 이거는. 15일 안 가면 재판 진행 안 돼. 자, 재판 진행 안 됐어. 근데 저놈이 바로 이재권이가 바로 다음 주에 기일을 잡아. 이거 봐라. 대선 전에 판결하려고 이러는 거지. 자, 명분이 생겼잖아. 그 명분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정치는. 그 나이브한 것 같다. 그걸로 도배는 하지 마세요. 그 의견을 쓰시는 건 좋은데, 그 도배는 웬만하면 하지 말고 좀 노력을 좀 해. 사람이 최소한 성실성은 발휘를 해줘야지. 토시라도 하나 바꿔. 너무 나이브한 것 같아요. 너무 안일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좀 바꿔주는 성의를 좀 보여요. 남의 채팅창에 와서 어느 채널에서 와가지고 논다고 하든지, 놀다가 왔는지 모르겠는데 누구한테 또 들었어. 또 롯봉기가 그래? 아주 가만히 보면 그냥 롯봉기에서 많이 와가지고 저런 짓을 해. 생각이 단순해. 자, 저는 꽉 먹고 알 먹고 명분 싸움에서도 이기고 실리도 이기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 봐요. 어떻게 풀어나가나, 민주당에서. 그때 또 와가지고 짜왕이 옳았다. 야, 짜왕 정치천재 짜왕. 또 이러려고 또 그때 와가지고 입 닫고 씨발. 나 환장하겠네 진짜. 그래서 지금 제일 확실한 방법은 뭐 민주당에서도 뭐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정도, 저보다 머리 훨씬 좋아 그 사람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제가 아는 걸 이재명이 모르겠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저 따위도 아는 거를. 저도 아는 법률적인 지식을 이재명 후보가 모르겠어요. 다 알지. 15일날 안 가요. 15일날 안 가면 돼. 안 가면은
다음 기일을 잡는데 그때 가서 이제 뭐 변경 신청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고 다음 기일이 언제 잡히는지를 보면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새끼 봐라. 아니네 이거 혹은 아닐 수도 있잖아, 그죠? 아닐 수도 있잖아. 아니네. 그래서 날짜 잡는 거 딱 보면은 재판부에서 어떻게 날짜를 잡느냐를 딱 보면은 답이 나온다 이건. 자, 그 명분을 가지고 국민들하고 싸우면 된다. 이겁니다. 요 비슷한 얘기를 사실 오늘 이재명 후보님도 했어요. 네. 자, 먼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민주당에서 안 움직이는 게 아니다. 빌드업 시작했어요 이미. 예, 중원으로 압박 들어갔습니다. 아까 김민석 의원 서명운동 하는 거 소개를 해드렸죠. 여론 만드는 거예요. 여론. 김민석 의원은 여론을 잘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여론 빌드업. 선거랑 임박한 시기이기 때문에 대단히 우리가 디테일하고 세련되게 풀어나가야 돼요. 그래서 김민석 의원이 100만 서명운동하고 여론 만들고 야 니네 이거 재판 기록 안 본 거 너무나 뻔하잖아. 그럼 불법이라는 걸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근거를 가져야 돼요. 야 이거 재판 기록도 안 읽고 재판을 해? 이 명분을 만드는 작업에 이미 김민석 수석이 들어간 거고, 자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이제 또 총대 메고 나온 거예요. 챗 GPT도 아닌데 6만 쪽 다 읽냐. 요게 탄핵 사유예요. 요것도 제가 제일 먼저 얘기했잖아. 아닌가? 딴 데서도 했나? 요거 얘기했잖아. 말이 되냐. 정확히 얘기하면 9일이 아니다. 3일이다. 요즘에 이 얘기 다 하더라고. 3일이라고. 요거 3일이라고 처음 얘기한 사람은 저예요. 아니 2번 심리를 했는데 심리를 3일 동안 했잖아. 예. 그럼 3일 동안 다 읽었다는 얘긴데 그 뒤에 심리를 또 했으면 모르겠지만은 2번 했는데 3일 사이에 했으니까 이건 3일 동안 6만 쪽을 다 읽었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9일도 말이 안 되지만 3일은 더 말이 안 되지. 자, 이걸 명분으로 들고 들어가야 돼요. 탄핵 사유가 합리적이어야 돼. 예. 요거 가지고 들어가면 딱 걸립니다. 이거는 위헌이니까, 불법이니까. 그래서 절차적 정당성 심각하게 훼손, 법원 내규 위반, 국민법 감정 위배, 반드시 책임 묻겠다. 들어갔잖아 벌써. 뭘 걱정을 해 그렇게. 예? 들어갔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작업이 들어갔잖아 이미. 응? 탄핵 준비하잖아 지금. 에휴, 진짜. 뭐 지들이 뭐 다 아는 줄 알아. 나는 참 일개 유튜버들이 방에서 다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구만. 지금 선거 때는요 그 잡소리 안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후보와 당을 중심으로 선거 때는 30일 남았어요. 똘똘 뭉쳐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돼요. 아니 왜 우리끼리 싸움박질이야. 왜 민주당 의원들 욕을 해 지금 이 판국에. 민주당 의원이 뭘 잘못했는데. 유튜버들이 지들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길래 그렇게 뭘 안다고 나댑니까? 에? 아니 교수가 한마디 하면 와 씨발 야 7일밖에 안 남았대. 그 다음에 이제 검사가 한마디 하니까 야 16일날. 그럼 제대로 공부를 해서 얘기를 하든지. 응? 아니 저 정도라도 제대로 공부해서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다 수가 있잖아. 지금 수가 있는데 왜 무리수를 둬. 민주당이 잘 풀어가고 있는데. 자 오늘 이재명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예, 이재명은 계획이 있어요. 민주당도 계획이 있고 이재명도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은 믿어주면 될 때다 여러분. 대법관 선탄핵론 선그은 이재명. 저는 현장에 있겠다. 예, 대법관 선탄핵론에 선을 그었다. 안 한대요. 됐어 이제? 이제 그만해 씨발. 이재명이 제일 좋다며. 하지 말래잖아. 대법관 선탄핵 하지 말래잖아 지금. 그 이재명을 지지한다며 씨발. 그 끝까지 좀 지지해줘.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요와 관련해서 대법관 탄핵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 의연한 모습으로 국민을 안심시키는 게 우선이다. 좋은 의견이다. 그러니까 딴 사람이 이런 의견을 준 거예요. 의연한 모습으로 국민을 안심시키는 게 지금은 우선이다라는 의견을 당부를 하니까 이재명 후보가 좋은 의견이다. 저는 현장에 있겠다. 현장에 계속 있으셔야 돼요. 이재명 후보님.
다 이재명은 계획이 있어. 요게 답이 있잖아. 좋은 의견이다. 저는 현장에 있겠다. 이게 답인지 모르세요? 이런 걸 해석을 할 줄 아나. 정치 평론을 한다면서 이런 문장 하나 해석이 안 되는 사람들이 무슨 평론을 합니까? 그런 또 이상한 채널들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불안은 지능을 잠식한다라고 오늘 제가 제목을 달았어요. 지능이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정치 지능이. 그 이상한 채널 자꾸 보고서 불안해하니까. 공포 마케팅 하는 애들, 공포팔이 하는 애들, 불안감 조성하고 걱정 인형 파는 애들, 이런 거 자꾸 보니까 불안은 지능을, 사람의 정신을 마비시켜요. 파시즘의 정치 수법이에요. 공포 정치라고 흔히 얘기하잖아. 적을 만들어. 파시즘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 우리 안에도 파시즘의 이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공포 마케팅이 자 히틀러의 전형적인 수법이야. 야 유태인이 우리를 다 죽인다. 유태인 때문에 우리 피가 썩는다. 야 유태인 다 가스실로 보내자. 이게 공포 마케팅이에요. 그게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 현대사회에서는. 예, 파시즘의 가장 전형적인 선동 방법인 거야. 그런데 넘어가지 말아야지 여러분이. 안 그러면 여러분도 파시스트가 되는 거야. 그죠? 그런데 자꾸 넘어가면은. 저는 현장에 있겠다가 왜 답입니까? 현장에 있다. 그리고 저기 법원에 안 간다는 얘기잖아. 현장에 어디에요? 현장에. 선거 현장에 있는 거잖아. 나는 법원에 안 간다. 나는 집에 안 간다. 나는 현장에 있겠다. 답이 다 나왔잖아. 답이. 답을 이렇게 알려줘도 모르나? 니네들이 송달하고 싶으면 나를 쫓아와. 나는 현장에 있을 거야. 재판하자고? 나는 현장에 있을 거야. 재판 안 해. 즉 재판 기일을 변경할 거야. 이런 얘기예요. 법원에 안 간다. 나는 재판 기일 변경한다. 이런 뜻이 벌써 나왔잖아. 자, 오늘 민주당 단톡방에 이제 나온 얘기들을 기사로 좀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강경 대응에 신속하게 나서야 된다라는 주문이 쏟아졌다. 예, 그러면서 자, 요거 7일 얘기, 요거 서보학 교수가 했던 얘기죠. 예. 재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은 무시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자 서울고법 항소심 선고 전에 대법관 탄핵에 나서야 한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야 한다. 의원들 이제 이야기인 거예요. 신속히 지뢰를 제거해야 재합이 가능하다. 선제적으로 대법관 탄핵에 나서자는 주장이 빗발쳤다라는 겁니다. 민주당 단톡방에. 예. 이에 이런 가운데 이 대화방에 법조계 출신 한 초선 의원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선여론전 후 탄핵을 하자. 이런 주장의 글을 썼다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 잘 정리하셨다. 그렇게 밀고 가시라. 저는 현장에 있겠다. 됐죠? 예. 이제 정리가 됐잖아, 이제. 그만해, 이제. 도배질. 정리됐죠? 선 여론전 후 탄핵. 선거 국면이에요, 선거 국면. 대선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만 보고 가면 안 돼요, 지금. 두 개를 다 봐야 돼. 근데 이게 가능하다고 그랬죠, 제가? 15일날 일단 재판을 안 가면 돼. 그죠? 자, 재판 안 가요. 저는 현장에 있겠다. 재판 안 갑니다. 이거잖아. 15일날 재판 안 갑니다. 이재명이 답을 줬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그럼 그때까지 여론전을 하는 거야. 15일까지 15일 이후까지도 여론전이 가능하죠. 그 다음 공판기일이 어떻게 잡힐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 공판기일이 일주일 안에 잡히면은요 그거는 탄핵으로 가야 돼요. 바로. 근데 그 다음 공판기일이 2주 뒤에 잡힌다? 그러면은 그대로 재판을 가는 겁니다. 예. 2주 뒤에 잡히면 6월 29일이 되기 때문에 대선 전에 판결을 못해요. 근데 통상적으로는 2주 내지 3주 뒤에 공판기일을 잡아. 그러니까 2주를 잡는다라는 건 통상적으로 재판 절차를 진행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뭐 상황에 따라서 재판을 나가도 되고 아니면 안 나가도 돼요. 그날 뭐 선고를 해도 괜찮아. 어차피 다 끝났으니까. 어차피 다 끝났잖아 이제.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재판 안 나간다. 그럼 그때까지 여론전을 하자.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5월 20일까지는 시간이 있다고 봐요. 5월 20일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여론전을 충분히 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시키고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거예요. 빨리 탄핵하라고 민주당 의원들 들들 볶는 게 아니라 자 지금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면 국민들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거 아니냐 국민들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거 아니냐 내란 세력이 사법부를 등에 업고 계엄을 완성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여론전을 펼치면서 압도적인 국민들이 자 대선 전에 선거하지 마라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도록 여론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탄핵은 이틀이면 돼요,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수도 없이 반복하고 있는데 이틀이면 탄핵할 수 있어요. 이틀은 충분히 시간이 있어요. 안 쫄아도 돼. 이틀은 충분해. 그리고 민주당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 초선 의원들이 이미 탄핵하겠다고 나왔고 이재명 후보도 선 여론전 후 탄핵을 안 한다는 게 아니야.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하는 거예요. 가장 우리에게 유리한 타이밍에. 축복님 번복하면요. 뭘 번복해요? 이재명이 번복해요? 본인이 감옥 가려고? 자, 아주 3일 내내 이 얘기만 하고 있는데 뭐 그래도 못 알아듣는 분들은 그냥 알아듣지 마시고 다른 채널 가서 계속 걱정하시면서 불안해하시면서 공포에 시달리면서 잠 못 주무시면서 살 빠지시면서 이번 기회에 불안 다이어트를 하시라 혹은 공포 다이어트를 하시라 걱정 다이어트를 하시라 제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